네, 아트캠 익스프레스 가공 캠 부분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캠 익스프레스를 켜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새 모델을 눌러 보시면은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의 치수를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주는 소재 치수는요, 실제 가공 소재보다 뭐 좀 작거나 커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만드시고자 하는 라인 데이터의 형상이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재 중심을 다음과 같이 원점으로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나 좌측 하단을 쓰시는 경우도 있죠. 중심이나 좌측 하단을 쓰시니까 좌측 하단을 쓰실 때는요, 좌측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베개 두께는 5mm를 갖는 소재를 만들어 보고요. Z 원점 설정은요, 블록 윗부분 또는 머신베드 원하시는데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건 실제로 쓰실 때 그 원점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소재에서의 모델 위치는요, 라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붙는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 최상단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아트캠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트캠을 열으신 상태에서요, 대부분 라인 파일을 오토캐드나 이런 데서 작업해서 갖고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오는 파일을 DXF로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방법은요, 다음같이 벡터에서 불러오기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 저장된 위치에서 DXF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불러오실 때는 다음과 같이 불러온 파일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주고 좀 수정해줄 수 있는 것들이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꼬임 또는 교차 벡터 검사, 그 다음에 자동으로 벡터 조인 한 다음에 이 자동으로 벡터 조인은요, 아트캠에서는 열린 벡터는 가공하기가 가능은 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각형을 가공한다고 했을 때 사각형의 그 라인들이 다 일일이 떨어져 있으면은 뭐 사각형 가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벡터 조인 하셔서 확인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오토캐드나 이런 데서 만들어 주실 때 연속된 라인으로 해서 완전히 커브가 닫힐 수 있게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DXF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바탕화면에다 해놨는데요, 원하시는 폴더는 상관없습니다. 폴더를 열어 놓으시고요,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서 넣어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뭐 치수 설정이 다시 뜹니다. 이거는 요 DXF의 최외곽 사이즈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형상 크기로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아까 똑같은 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DXF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가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은요, 여기는 지금 어시던트 탭이라고 해서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거나 조합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툴패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툴패스 탭에 들어오시면은요, 툴패스라는 창이 있고요. 툴패스 작업, 2D 툴패스, 3D 툴패스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3D 툴패스 기능은 익스프레스에선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닫아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화살표 누르면 닫아 주시는데요. 닫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작업을 이용을 해서 툴패스를 만들어내면은 툴패스가 뜬다. 여기에 요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실제로 가공을 툴패스를 만들어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인을 이용한 툴패스를 해볼 건데요. 이 라인을 이용한 툴패스는요, 라인 바깥쪽을 따내거나 안쪽을 따내거나 또는 라인을 따라서 가공을 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외곽을 사이즈에 맞게 따내거나요, 또는
글씨 같은 거 이런 식의 제가 간단하게 글씨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 글씨는 아니지만 글씨를 표현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할 때 첫 번째에 있는 프로파일 툴패스 생성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인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파일 툴패스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눌러 보았더니요, 다음과 같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로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눌러 보겠습니다. 따라 또는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말 그대로 이 라인 바깥쪽으로 가공할 거냐, 닫힌 라인의 바깥쪽으로 가공할 거냐, 안쪽으로 가공할 거냐, 라인을 따라서 가공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되겠고요. 옵셋 여유값은요,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가공을 할 거냐 하는데요, 요 두 가지는 여기 익스프레스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가공하고 깊이 방향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얘는 안 켜주지 않으시면은 적용이 안 되고요. 먼저 바깥쪽으로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여유는 0으로 주시고요. 여기는 선택된 벡터, 요 벡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된 벡터가 자동으로 뜨고요. 가공 깊이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깊이 창은요, 시작 깊이가 0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깊이가 5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왜 그러냐면요, 시작 깊이 가장 윗단이 0이죠. 그리고 마지막 깊이가 아까 저희가 그 소재 두께를 5mm로 줬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완전 가공을 위해서 5mm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완전 가공이 아닌 좀 덜 가공시켜서 뭐 3mm 가공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3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을 넣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양수, 그러니까 깊이 값을 그냥 양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공차는요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요, 1000분의 1로 저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차가 1000분의 1로, 그러니까 갈수록 공차가 내려갈수록 더 정밀하게 나오는데요, 그냥 이거 한번 공차 값은 넣어 주시면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 공구라고 해서 이 프로파일 가공을 위한 공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공구 데이터베이스라는 창이 뜹니다. 공구 데이터베이스라는 창이 뜨는데요, 기존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네들이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공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쓰시는 것보다 기존에 회사에서 쓰시는 공구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룹에서 먼저 그룹 추가를 해준 다음에요, 저희 회사는 선도 솔루션이기 때문에요, 선도라고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쓰는 공구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뭐 엔드밀은 엔드밀대로 요거를 선택하고 그룹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하위에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지워버리신 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공구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 선도라는 거에 한번 6파이 엔드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파이 엔드밀을 만드는 방법은요, 공구 추가라고 있죠. 공구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같이 공구 편집 창이 뜨게 됩니다. 공구 타입은요, 볼 공구, 평날 공구, 팁 공구, V빗, 조각 공구, 뭐 이렇게 해서 등등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고요. 저희는 평날 공구를 쓰기로 했으니까요, 평날 공구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요. 평날 공구 보통 뭐 F6 이러면 F6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 6파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6파이, 한글로 6파이 평 엔드밀,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한글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공구 번호 1번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공구는 밀리미터 단위, 피드 속도거든요. 피드 속도는 밀리미터 퍼 분. 직경은요, 제가 6파이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6파이로 해놓고요. 스텝 다운이라는 것과 스텝 오버라는 게 있는데요, 스텝 다운은요, Z 방향으로 한 번에 몇 미리씩 먹어 들어갈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Z 방향으로 이 공구가 먹어 들어가는 최대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2mm로 설정을 해주겠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쓰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5번은요, X, Y 축으로 한 번에 얼마씩 먹어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냥 평면에서 몇 미리씩 가공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로 안 주고요, 40% 여기는
프로가 들어가는 거고요. 몇 퍼센트, 그다음에 여기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 정도를 겹쳐서 가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스핀들 스피드, 피드 스피드는 아시죠? 기존에 기계에 맞춰서 쓰시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1000rpm에 1000피드를 넣어주게 되고요. 플런지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런지 속도는요, Z 방향 이송 속도입니다. XY 방향은 피드 값으로 이송을 하고요. 플런지는 Z는 플런지 값으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Z 방향이 아무래도 그 XY축 방향보다 공구 파손이라든지 기계의 오작동 같은 경우에 그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공구가 실제로 Z 방향으로 가공이 될 때도 조금 더 천천히 가공이 되게 해서 공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절반 정도 주게 됩니다. 피드 값에. 저는 500이라고 주고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6파이 평 엔드밀이라고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창이 다음과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눌러 보면은요,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공구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던 게 다음과 같이 공구가 선택이 되고요. 요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밑에 또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은요, 뭐 6파이 평엔드밀을 기본값을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뭐 소재에 따라서도 값이 다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값을 넣어 놓으시고요. 소재에 따라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가공 방향은요, 상향 하향 조절되게 되어 있고요. 리드인 이송 추가, 이거는 잘 안 쓴다 그러시더라고. 익스프레스 정도, 그러니까 라인 가공 정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요 시작점에 브릿지 추가라는 거는요, 시작점에만 브릿지를 추가시켜서 그 떨어짐 방지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설정해 주시면은 뭐 제가 10mm로 설정을 해보고요. 두께를 1mm로 설정을 해 본 다음에요, 실제로 가공한 다음에 이건 결과물을 보기로 하고요. 요 램프 이동은 깊이 방향으로 이송하는 건데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안전 높이라는 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요 안전 높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그 기계가 가공되기 전까지 그 가공 시작 위치까지 갈 때는 급속 이송으로 이송을 하게 되죠. 소재 가까이까지 급속 이송을 하게 되면 혹시나 조금의 설정이 잘못돼서 부딪힌다거나 했을 때 공구 파손만 하면 다행이죠. 기계 자체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선 안전 높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가 뭐냐면요, 5mm라고 주면요, 가공 원점을 보통 소재 위에다 설정을 하죠. 거기서부터 5mm까지 그 위에서만 급속 이송으로 이동하고요. 그 밑에서는 절대 급속 이송을 하지 않는다 라는 세이프 하이스트, 그래서 안전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가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할 거냐, 보통 중앙이 원점이라고 했었죠. 아까 중앙을 원점으로 설정했죠. 그래서 0에 0에 5mm가 가공 시작의 원점이다 라는 거고요. 소재 두께, 소재는 아까 저희가 설정을 따로 안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설정 보시면요, 저희가 처음에 그 왜 평판 만들 때 5mm로 만들어줬죠. 거기서 만들어줬던 소재 두께가 소재 두께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에 모델 위치, 이것도 처음에 정해줬던 거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만져주실 필요 없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툴패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사각형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지금 계산 눌러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쭉 툴패스가 뜨게 되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브릿지 형상입니다. 요게 브릿지 형상이고요. 브릿지 형상은 요 부분이 1mm만큼 남아서 혹시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종료를 해보고요. 툴패스 창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툴패스를 만들어내면 정보창이 뜬다고 했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요, 아까 다시 창으로 넘어가서요, 혹시나 옵션을 바꿔주신 다음에 지금 계산을 누르면은 다시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얘를
이제 2D 화면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3D 뷰에서 보게 되면요, 예, 다음과 같이 이게 3D 뷰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빈 부분 보이시나요? 툴패스가 빈 부분, 네, 이 부분이 브릿지가 남게 된 겁니다. 네, 얘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네, 그래서 툴패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네, 여기 있는 툴패스 시뮬레이션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공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그 브릿지는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필요하심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요, 이게 완료가 되었으면요, 얘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요, 얘를 이용할 할 텐데요, 얘는요, 네, 2D 툴패스에서 따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가라 라고 하겠고요. 마지막 높이는 1mm로 놓고요. 네, 공구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보통 글자를 가공하실 때 조각 공구를 쓰시죠. 그래서 공구 추가해서 조각 공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면 조각 공구고요. 네, 저는 얘를 끝날을 0.3파이짜리 60도 조각 이렇게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경은요, 보통 생크가 6이니까요 6으로 넣고요. 예,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얘는 반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도라면 반각이 30도죠. 30도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공구에 사시면은 공구 그 통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각 기준이면은 반각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완각, 그러니까 양쪽 각 완각 기준이면은 반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 값이라고 해서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평반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맨 끝날에 반지름입니다.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니까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는 0.3파이 보통 지름이 붙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반값인 0.15 넣으시면 되고요. 그 공구에 따라, 그 공구 메이커에 따라서 틀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유럽 쪽,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서는 조각이 이렇게 반각의 평반지름으로 표현돼서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넣어주시는 거는 반각의 반지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 다운은요, 보통 조각 날은 한 번에 많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0.2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텝 5번은요, XY축 아까 이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각날이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이면 안 되니까요, 20%만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핀들 스피드는 그 회사에서 쓰시는 값 그대로 피드 플런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해서 공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옵션은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안전 높이, 소재 두께, 안전 높이는 한번 설정해 보면, 한 번 설정해 주면요,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소재 두께는 처음에 저희가 놓쳤는데 저희는 1mm까지만 가공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은 제가 Z 라인 따라 이렇게 바꿔보고요. 계산 눌러보겠습니다. 계산 누른 다음에요, 종료하고 다시 툴패스 창으로 가보면요, 다음같이 Z 라인 따라 라고 되어 있고요. 3D 뷰에서 보시면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냥 툴패스 시뮬레이션을 눌러보면 얘만 되고요. 만약에 이 툴패스 시뮬레이션을 끄고 싶다, 그러니까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툴패스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 초기화라는 게 있고요. 얘는 그냥 초기화만 시키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삭제라는 거는 단가지 평판을 보여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두 번째 있는 모든 시뮬레이션 누르시면은요,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쭉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툴패스 라인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껐죠. 끄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3D 보기 토글이라고 전구 모양이 불이 꺼져 있죠. 불을 켜시면은, 클릭하면 불이 켜집니다. 불을 켜시면은 네, 보이고요. 다시 끄시면은 안 보입니다. 2D 화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D 와이어 프레임 보기 토글을 끄시면은 안 보이고요. 켜시면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지금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아트캠 익스프레스를 켜서 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라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라인 바깥쪽 안쪽을 가공하는 프로파일 툴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